진찰실에 오자마자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소송을 했어요, 저한테. 치료비 반환 소송을. 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의원 원장 전광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두통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이라 하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면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보통 뇌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외과 쪽으로 많이 갑니다. 가서 MRI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혈관 촬영도 해보고 원인을 다 찾아봤지만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뇌암이라든가 뇌혈관에 꽈리가 생겼다든가 또 뇌에 병변이 있어서 아픈 경우는 뭐 거기서 찾아서 적절히 치료하면 그건 낫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대부분이 괜찮습니다. 다만 신경성입니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군요. 이러고 나서 약을 지어줍니다. 다행히 그 약을 먹고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약을 타다 먹고 아예 늘상 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약을 또 사다 먹고 약을 타 먹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를 최하 5년, 10년,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두통약을 먹고 살아온 분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통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약만 갖고는 안 되겠다. 다른 무언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한 결과 대부분의 두통 원인이 경추 1, 2번, 경추 7개 중에서도 1번, 2번, 요 경추 1, 2번 신경에서 나오는 신경근 병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두통 치료를 획기적으로 통증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두통이 경추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MRI도 안 나오거든요. 진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만져봐야 되고 또 히스토리를 들어봐야 되냐 하면 경추 1, 2번에서 오는 모든 증세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통만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그래서 안과에 가봅니다. 그러면 안구 건조증 그래서 물약만 받아와서 넣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 또 가보면 코가 자꾸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고 훌쩍거리고 그래서 또 이비인후과에 또 가기도 하고 가서 보면 비염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어지럽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메니어스 병이라고 해서 진단을 받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버텨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와요. 꿀떡 삼키는데 깨끗하지 않고 뭐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또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해 보면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뭐 안정치료하고 심리적으로 뭐 편안한 마음 가지면 다 좋아집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통과 함께 경추 1, 2번에서 오는 경추증으로 인해서 모든 증세가 같이 와요. 그 중에서 제일 뚜렷하게 오는 것이 눈썹. 눈썹을 이렇게 비틀어 보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 만져보면 아파요. 그리고 측두부 우리가 광대뼈 바로 위에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면 아파요. 여기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목 뒤에도 이 폭 들어간 데 있어요. 정중앙에서 한 3cm 옆에 여기 눌러보면 거기도 아파요. 거기도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소후두신경. 대후두신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정부까지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전두부에도 이 아픈 부위가 막 나타나요. 그리고 두 정부에도 눌러보면 아픈 자리가 또 나타나요. 그 외에 승모근. 이 승모근 있잖아요. 이거는 승모근이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단단해져요.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뻐근하고 피곤해요.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잘 자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픈 데가 어디냐면 요 흉쇄돌기근이라고 해서 요 부분에 이 걸쳐 있는 그런 근육도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돌릴 때 돌리고 구부리는 근육인데 그것도 통증이 와요. 이런 것을 진찰해 보면 이것이 목에서 오는 두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MRI상도 안 나오고 뭐 다른 걸로도 안 나와요. 이거 만져보고 환자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경추에서 왔구나. 치료 방법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데 모조리 다 아픈 데를 전부 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환자 치료한 부위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여러 군데 통증이 있어서 그 부위를 전부 다 바늘로 덩어리를 다 깨고 그 자리에다가 또 주사도 놓고 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멀리 여수에서도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사시는 분인데 35년 된 두통입니다. 제가 이제 이 환자도 거의 다 잡아냈는데, 이 부위는 지금 머리 뒤편이잖아요. 머리 앞부분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스님이 아니시고 아픈 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아예 머리를 완전히 깎아버리고 온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머리카락을 헤쳐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딱 깎아줘서 오니까 너무 좋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해갖고 왔겠습니까? 그 심정을 잘 이해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약만 먹고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된 두통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하 한 10년이라 칩시다. 10년 동안 매일 먹었다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과장해서 리어카를 하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저는 가장 딱하게 여기는 환자들이 두통 환자라고 봅니다. 우리 마침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성인병들은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두통 환자도 약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10년씩 아픈 사람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은 한 3, 4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그리고 횟수는 5년 이내는 보통 한 3번, 4번 요 정도에서 10년 이상 넘어간 경우는 5번, 6번. 그 다음에 30년, 40년 넘어간 거는 한 10번.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도 칩시다. 5번 만에 좋아졌다. 5번이면 5주거든요. 5주 만에 이 10년 동안 아팠던 통증이 없어졌다. 이거 기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두통이 30년, 40년 넘어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커져요. 보통 10년 이내에 낫던 사람에 비해서 금방금방 좋아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아픈 것이 두피, 그러니까 머리에 뭐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그런 수준으로만 치료해서 나을 병이 아니고, 이 우리 뇌에 전두부라는 것이 있는데 뇌 앞부분, 이마 부위에 전두부에 또 변성이 옵니다. 뇌세포에 변성이 와요. 그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감정 조절하는 데거든요. 조금만 이래도 화를 내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비 걸고 싸우고 달라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그런 부위입니다. 묻지마 폭행. 이런 사람들도 혹시나 저 사람이 만성 두통 환자가 아닐까, 그로 인해서 뇌 세포의 변성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 환자의 사례를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창녕에 사시는 분인데 두통 앓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매년 통증 때문에 입원할 되풀이한 사람인데, 역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종합검사를 다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때까지 치료를 해왔는데, 이 사람은 주된 증세가 두통과 구토예요. 보통 때는 토하지 않고 뭘 먹기만 하면 토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핌스 치료로 덩어리를 깨주는 치료를 이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경우 말고 울산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도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이분도 두통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은 대표적으로 약만 처방받고 했던 경우입니다. 입원까지는 안 했고요. 이 사람도 이제 덩어리를 깨고 나서 좋아졌는데, 특이하게 자기가 치료했던 병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첫 번째 분은 불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불만이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 욕도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도에서 오신 60대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치료를 한 2번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바늘로 덩어리를 다 깨고 주사를 놔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사 안 맞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주사는 다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고 자기 주장이 많다고, 주사도 안 놔주고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줬다고 불만을 막 호소하면서 한바탕 하고 그냥 가신 분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치료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낫게 해주질 못했어요. 또 한 케이스는 안동에서 오신 40대 되는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진찰실에 오자마자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안동에서 오신 분이라 많이 배우신 분인가 보다. 예의가 너무 바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일어나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 사람도 한 2번인가 3번 했는데 너무 심한 경우라서 효과가 미흡했어요. 이 사람도 한바탕 막 난리를 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고 가셨는데, 얼마 안 돼서 소송을 했어요, 저한테. 치료비 반환 소송을. 자, 그러면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환자들이 다 똑같은 두통 환자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환자는 치료를 했지만 그 병원에 요구는 안 했어요. 그저 낫게만 해줘서 고맙다고, 음식을 삼킬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2번째 환자는 잘 나서서 참 고맙습니다 하는까지는 좋았는데, 치료해준 의사한테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열심히 치료해 주려고 한 건데 제가 듣기가 민망하네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부에 이상이 온 사람이에요. 조그만 일 갖고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달라들고 심지어 고소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뇌에, 전두부에 분노 조절을 하는 부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뇌에까지 와서 뇌세포까지 변성이 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제가 치료를 못하고 중단한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2사람이에요. 고소까지 한 사람은 제일 심하다고 봐야죠. 아까 보신 필름에서 머리 뒤에 막 이렇게 덩어리를 깨고 주사도 맞고 한 그분은 아픈 것이 열이라 치면 통증 지수 한 2, 3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환자인데 지금 개인 사정으로 치료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로 통화를 했는데 조금 살만은 하지만 지금 자기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입장이라서 가질 못하니까 나중에 해결되면 꼭 다시 와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통 환자도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뇌의 변성이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의 차이. 이런 사람은 참을성이 너무 없어져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싸움도 잘하고 시비도 걸고 고소도 하고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미리미리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통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두통이 확 돋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담배도 이거 다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술 중에서도 레드 와인이 안 좋다고 되어 있고요. 담배, 커피 이 모든 것들이 다 뇌의 자극으로 인해서 두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되고, 또 추가한다면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통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가지려면 편안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첫째, 욕심을 버려야 된다. 너무 잘 살라고, 너무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벼운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걷는 운동,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데 그냥 산책하는 것보다는 푸른 숲속을 거는 것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두통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 충분한 수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반드시 캐내야 됩니다. 신경정신과의 수면센터에 가셔서 자기가 수면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앞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증세를 보고 했는데, 이 환자가 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눈이 확 맑아져요. 눈이 맑아져요. 그리고 머릿속에 돌멩이가 몇 개 있던 것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저는 환자 치료하고 나서 눈이 어때요? 시력이 어때요? 요거부터 물어봅니다. 시력이 확 좋아졌다면 이 사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약만 먹고 지내지 마시고 이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